국내 가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좀 구성도로 간략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국내에서 가스의 유통은 한국가스공사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일부 자가 소비 목적으로 직도입 사용자들이 존재를 합니다. 뭐 중부발전이라든지 뭐 혹은 포스코라든지 이런 공기업 혹은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도 자가 사용 목적으로서 일부 발전용 혹은 원료 사용용으로 수입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대부분은 가스공사가 물량을 도입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에너지 빈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수입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 가스전에서 직접 이제 투자를 해서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뭐 쉘이나 쉐브론 같은 포트폴리오 사업자를 통해서 구입을 해갖고 도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으로 갖고 와서 배를 통해서 인수기지에 탱크에 집어넣고 그거를 기화시켜갖고 파이프로 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MW 이상 발전소에 한해서는 가스공사가 직접 공급을 하고요. 그 외에는 도시가스사 개별 소매업체들이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인천 도시가스, 뭐 서울 도시가스, 기타 등등의 기업들이 이런 어떤 소매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소매업체를 통해서 개별 수요처로 공급이 되는 그런 구조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도별로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나누면은 도시가스용 그리고 발전용으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시가스용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세부 분류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안에서도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뭐 발전용도 마찬가지로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100MW 이상은 가스공사가 직공급하고 그 미만은 도시가스의 용으로 이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판매량 추이로 봤을 때 대부분 다 이제는 한국도 어떻게 보면 빠른 GDP 성장을 보이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장이 조금은 정체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어떤 수요의 변화는 대부분 계절적 요인들, 뭐 날씨라든지 혹은 뭐 기타 발전소들이 많이 못 돌아갔던 이런 어떤 이례적인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변화가 좀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는 수요가 변화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기타 직도입 사업자들, 자가 소비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사업자들이 점차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런 중장기 판매량 전망에 있어서 어느 정도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국면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정부가 갖고 있는 긴 그림, 어떤 시장의 경쟁을 강조할 것인지 혹은 단일 공기업의 공급 안정성을 강조할 것인지 이런 방향에 따라서 이런 판매량 추이는 조금 증감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좀 드러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용을 조금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연료비연동제를 상당히 오랫동안 시행을 해왔고요. 뭐 한전도 지금 공식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그리고 12, 13년 이렇게 3개년도 동안 그 미수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하고 좀 약간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요. 그 당시에도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고유가 시기였고 이 어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요금으로 적절하게 전가하지 못하다 보니까 미수금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게 2017년 11월에 해소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쌓이고 있는 구간으로 다시 좀 진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어떤 시장의 규제가 어떤 게 가장 취약한 부분인지를 말씀드리려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가스용 요금은 원래는 이렇게 민수용, 상업용, 도시가스 발전용 세 가지로 좀 구분이 돼 있던 적이 이렇게 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번째 줄처럼 2020년 7월부터 이 도시가스용이 구분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부터 이 요금을 민수용, 상업용, 도시가스 발전용 각각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줄에 보시는 2011년, 13년 미수금이 쌓였을 그 당시에는 도시가스 요금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요금 이제 통으로 올리느냐 마느냐 동결하느냐 이렇게 결정이 됐었는데 지금은 특정 용도별로 따로따로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업용과 도시가스 발전용은 매월마다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민수용 같은 경우에는 2개월마다 조정하기로 돼 있긴 한데 잘 안 건드린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미수금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아까 2011, 12, 13년도 많이 쌓였던 게 2017년도 들어서 완전히 해소가 됐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당시에는 유가가 좀 급락을 했었던 시기적 특성도 있었습니다. 미수금 관련해 갖고 회수용 정산단가란 거를 요금에 녹여서 가스공사로 하여금 더 많은 수익을 일으켜서 현금 흐름을 일으켜서 미수금을 갚아나게끔 하는 그런 조치도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2014년 말에 발생했던 셰일 혁명으로 인한 유가 하락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요거랑 좀 반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한국 가스공사 부담이 너무나 커지다 보니까 미수금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민수용, 상업용, 그리고 도시가스 발전용 세 가지 중에 대부분의 미수금이 민수용에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가스 요금에 있어서는 저희가 B2C 쪽, 그러니까 결국 가정용이랑 주택용 이런 것들이 되겠죠. 생활 물가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쪽으로 규제가 잘 안 작동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있어서는 이제 뒤에 이어서 말씀드린 전력 쪽하고 좀 연결져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예, 이어서 다음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